어떤 가이드를 갖고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지에 있어서 연구된 바에 따라 가지고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1, 2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는 거고 5의 경우에는 연구는 안 됐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이거는 충분히 연구만 하면 근거가 나타날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 4의 경우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근거가 별로 없는 미약한 거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스스로 없애는 데 있어서의 상당 부분의 가이드 어떻게 보면 상담하고 조언하는 데의 내용들을 주되게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주되게는 보면 대개는 이제 불소도포가 대부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북을 2007년도에 낸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 2006년도에 크게 환자 중심으로 결국 환자가 주체가 돼서 의료나 건강을 책임지는 쪽으로 바꾸자. 국가는 그렇게 얘기했고 학자들의 상당수도 주장을 해서 바꿨지만 실제로 영국에 있는 치과의사는 전혀 그런 준비나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계속 이제 이게 근거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자료집들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체계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영국의 이제 NHS가 우리 치과보다는 훨씬 먼저 의과가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어세스먼트를 해서 패스웨이 개념으로 뭔가를 개입을 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 그 조직 이름이 그 나이스라고 돼 있거든요. NICE 해서 거기에 가면 아예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주된 일들은 결국은 이런 거와 관련된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치과 쪽은 굉장히 거기에서 미미한 거고요. 의과 쪽에 있어서의 많은 내용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하라고 일반 의사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이제 개업한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좀 나이스를 찾아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근거는 바뀌고 있고 더 나은 근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들이 제약업체에서 주는 뭔가 이런 거에서 약 처방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스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이 위험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좀 잘 읽고 뭔가 해석을 해서 자기 의료기관에서 적용을 해서 정말 질 높은 걸 하라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쪽의 경우에도 이제 2006년 이후에 보면 오랄헬스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인터벌 주기, 그 다음에 여타 이런 근거들을 계속 이제 나이스를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우리가 뭐 미국은 굉장히 민간 의료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이 1990년 초인가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가이드를 만드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가이드를 만드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속 그 리뷰한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아무튼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2006년도 체계를 바꾸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 돼야 바꾼 거에 성과가 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랄헬스 어세스먼트를 하고 인터뷰 주기를 바꾸고 환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를 잘 장담을 못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게 이제 현재 많은 치과의사들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아니 뭐 교육 그거 해봐 이거 효과도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회의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관리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영국 NHS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치과들이 결국은 더 나은 질을 구강건강 수준이 높은 수준을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의 그 진료 행태를 모니터링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역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형태를 뭐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2006년 변화되고 난 뒤부터
지금 봤던 보고서 6기까지는 주로 이제 질과 관련된 부분의 변화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형태의 치과 의료 인력의 활동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의 해결 방법이 이제 덴탈팀, 새로운 형태의 덴탈팀이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게 그 치과 치료사 같은 게 만들어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강건강 증진가,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강건강 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더 많이 개발돼서 뭔가 활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팀으로서 엮여갖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다음에 그냥 덴탈 어시스턴트 이런 사람하고 유기적으로 내려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2006년 도입되기 전에 2004년에 인력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리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치과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가지고 치과 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2004년에 냈다는 거고요. 그 하는 과정 중에는 결국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거냐가 사실은 인력을 추계하고 뭔가 바꾸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치과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하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런 게 굉장히 공모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치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면 사실 그런 주장이 맞고 당연한 건데 현재와 같이 왜곡된 형태의 일단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왜곡된 형태 그러니까 보면 영국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하는 위험 요인을 바꾸고 이런 형태의 질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 같으면 치료 중심, 보다 더 나은 치료 이런 게 제공되고 있는 이런 체계에서 이 인력 추계하고 설계하는 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NHS가 주도가 돼서 전체적인 제공되는 우리 치과 의료 서비스는 이제 바꿀 거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이제 현재는 치료 위주로 됐던 게 이제 우리가 바꾸는 체계가 도입이 되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에 맞는 인력 구성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인력 추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보고서를 전반적인 보고서를 2004년도에 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김철진 선생님이 발표한 게 그게 이제 공공 쪽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하고 선생님이 발표했던 내용이 보면 개원으로 살지만 상대적으로 저기 특수치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하게 이제 더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애초에 영국 정부가 내걸었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더 첫 번째가 이제 접근성의 문제잖아요. 액세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그 접근성을 환자 위주로 재편을 하면서 질도 높고 그리고 그거가 제대로 전달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의 포인트를 여기에서는 결국은 여기에 둔 것 같습니다. 결국은 PCT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커미셔닝 하는 방식. 그러니까 치과 의료 기관이 있고 치과 의료 기관에서 그냥 서비스 제공하니까 환자들은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게 이제 20세기까지 NHS 서비스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 NHS가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재정 체계의 경우에도 행위별 수과제를 하는 것 중에 일부를 90년 초반에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 일부 인두제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제공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의료기관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환자이신 분들이 알아서들 찾아와가지고 이용하세요. 이런 방식이었던 건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한 거는 이제 20세기 이제 의과 쪽이 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는 지역에 있는 1차 의료 트러스트가 커미셔닝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같으면 시군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역의 건강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건강조사를 해봤더니 이만큼의 의료 서비스, 뭐 이런 높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 총량을 좀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커미셔닝해서 거기 있는 의료인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치과 의료도 그대로 도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 자체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PCT로 넘긴 거죠. 그래서 1차 의료 트러스트에게 각 지역에 있는 1차 의료 트러스트가 그 지역에 있는 구강건강조사를 일단 하도록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구강건강조사 결과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험요인과 관련돼서 뭔가 이런 서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서비스, 치과 의료기관에서 하는 교육 서비스 총량은 이만큼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제공하게 되는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가 이만큼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치료와 관련된, 충치 치료와 관련된 거, 인공병 치료와 관련된 게 뭐 이만큼 있을 거고, 보철과 관련된 게 이만큼 있을 거고, 이 총량을 이렇게 쭉 만든 뒤에 총량이 이만큼이니까 이 양을 우리 지역에 있는 치과 의사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각 치과 의사들이 나눠 갖도록 만드는 위탁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빠지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들이 다 제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존의 접근성의 문제를 이제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는 보면 2006년도 도입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뭐 커미셔닝이 가장 핵심이다 쭉 하고 쭉 해서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이제 구호는 바뀐 것 같아요. 구호는 아무튼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구호까지 내걸면까지 이제 커미셔닝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꾼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세부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접근성의 문제, 질의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구강건강 수준을 올리는 획기적인 형태, 50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제 정말 치과 의료를 통한 건강 향상을 이뤄보겠다라는 이제 NHS의 새로운 꿈을 이제 내걸었던 거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건강 증진, 그다음에 예방 서비스 제공 위주로 가는 거고, 그거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툴, 도구는 핵심적으로 오랄 이그제미네이션이 아니라 오랄 헬스 어세스먼트 형태로 바꾸는 거고, 그 어세스먼트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준해 가지고 환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천이 되고, 환자가 얼만큼 능동적으로 변하고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원하는 주기까지 변화가 되는 형태의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결국 질을 담보할 거다라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는 이제 위탁의 문제, 커미셔닝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환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찾아서 뭔가 하는 방식이면 안 오더라 이런 거거든요.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일수록 안 오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가 됐고,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위험 개선 자체도 안 되고, 결국 그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되더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지역에 총량이 이만큼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한 뒤에 그거를 나눠주고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치과 의료기관이 하도록 만들어보자. 그래서 커미셔닝을 해서 하는 방식을 이제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실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 좀 볼 수 있었죠. 먼저 이제 보면 2010년도 시행되고 난 뒤 1년 후에 그 보건부가 한 평가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징후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대부분의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도 좀 좋아지더라. 누구는 우려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려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지표는 더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보고서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주관했던 부서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그쵸? 8년에, 그 다음 해에 영국에 있는 하원에서 이제 보건위원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회에서 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치과의사회도 그렇고 불평을 계속 국회에다가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건은 제대로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전면적인 리뷰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쭉 냈던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영국 의회에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부는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건부가 의회가 조사해 보고 했더니 현재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보고서였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급해진 거나 보건부가 NHS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여기 보면 독립된 팀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보건부가 직접 평가한다 이러면 또 이제 2007년도와 같은 보고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거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팀에 의한 리뷰가 된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때 했던 동영상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지금 NHS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아마 치과 의료 이런 쪽에 관련된 가장 큰 대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면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구나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치과 의사 집단도 만나고 시민사회단체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PCT 누구도 만나고 해서 온갖 인터뷰했던 자료 그런 자료를 다 올려놓고 누구나 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들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 쪽은 아마 김용진 아마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재정도 밴드제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인두제로 바꾸는 게 이런 거 구현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커미셔닝이라고 하는 자체가 현재의 그런 인력 구조나 이런 형태로는 지금 기대한 대로 절대 될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까지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게 나온 이후로 사실은 2011년 총가까지 이제 2006년에 도입했던 것들의 바뀐 형태를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2011년 돼서도 안 나왔고요. 그 이후에 보고서가 안 나왔고 제가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또 추후에 그 이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체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 서로 부딪히는 게 많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뭔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쪽하고 계속 이제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영국이 그 2006년에 전격적으로 바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쭉 흐름들이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큰 시사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면적인 이런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의 방향이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와 노력, 그 다음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하는 것만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거든요. 2000년부터 해서 2006년, 그 다음에 심지어는 2006년 이후에는 일관되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초 설계했던 건강용진 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았지만 그게 좋다고 하고 얘기해봐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치과 의사 집단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용하는 환자 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평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 치과 조치제도 이런 게 이제 보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바꿔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2007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어느 대통령이 바뀌어서 딱 해서 바꿔준다고 해서 이게 될 거냐 절대 그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얻는 시사점 중에 하나는 현재 이제 그
우리 실런트라든지 7월부터는 이제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방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별 수까지에 의한 지금 계속 얻는 방식을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논평인가 의회 내셨던 거에 의하면 이제 그 교육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얻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못 바꿀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바꿔도 사실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런트 하나 뭔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히 많은 수가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예 틀을 바꿔서 인두제 형태를 했을 때도 묶어가지고 그 보상이 가능한데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든지 밴드제라든지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교육, 그 다음에 뭐 예방 서비스 이런 게 실제로 받는 의미는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봐도 뭐 말한 거 가지고 무슨 돈을 저렇게 줘야 돼? 그 다음에 실런트나 불소포 저거는 비치과 인력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돈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상대 가치 점수제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얻는 방식은 궁극적인 어떤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영국이 접근성의 문제, 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2006년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 안 되는 문제는 보면 이제 공공의료 쪽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공공의료의 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특수치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치과의료 체계를 가지고서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영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거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뭔가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한 이제 이른바 특수치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봤던 측면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특수치과, 장애인치과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는 치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적절할 때 빨리 찾아가지고 조기에 빨리빨리 치료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방향이나 리뷰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고 힘들더라도 예를 들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습득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본인이 하지 못한다면 보호자 그 다음에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예를 들면 구강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불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를 피지 않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위험도를 줄여주는 쪽으로 특수치과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과 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치료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이걸 답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치과 의료 체계를 바꿀 때 했던 고민이 그대로 이쪽에도 이제 묻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런 그 부분들을 모두 다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가 그 건물도 짓고 거기에 종사할 인력도 다 모으고 그 역할을 할 사람들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역에서 일반 치과 의사로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런 특수치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치과 의료 집단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치과 의료 집단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일반 치과 의료 체계를 바꾸고 더불어서 특수치과 의료 체계를 바꾸는데 이게 가만히 내버려보니까 이게 전혀 전문성 있게 굴러가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지역 단위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인력 주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덴탈 퍼블릭 헬스를 하는 인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력과 관련된 주장들을 하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드북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2008년도에 이거는 전양호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던 이런 것들도 나왔던 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